하여튼 정리할 때는 잎눈이 절대 상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잎이 없으면 광합수량을 못 해가지고 과일을 키운 애들 못 오거든요. 엽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할 때는 잎눈이 상하지 않게. 잎눈 상하지 않게 꽃눈만 잘. 네, 꽃눈만 이렇게. 이렇게 훑어도 꽃눈, 잎눈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뚜루룩 훑잖아요. 그죠? 딱 훑었어요. 자, 여기 잎눈이 있죠, 다 있죠. 아니, 요거 아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이런 자체는 잎눈이 없는 거고. 자, 여기다 잎눈. 자, 그죠? 자, 이 중간 부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없애주고. 결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하신 분들은 그 많이 정리를 하지 마세요. 자기의 경험을 좀 쌓아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조금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냉이라도 입으면 참 문제가 많거든요.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만 하면 그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러면은 저도 보고를 하거든요. 하늘이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된다. 냉해를 안 입기만 바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보고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습득이 더 빠를 텐데요. 그렇긴 한데요. 막상 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나 혼자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어떻게 하는가 눈으로 직접 현장에서 보는 거 보면은 빨리 들어오거든요. 화면으로만 본 거하고 그 화면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현지에 와서 직접 하는 걸 보면 습득이 빨리 돼요. 그냥 알아듣고 또 뭐 가지마다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그러잖아요. 긴 것은 어떤 식으로 오냐, 짧은 건 어떤 식으로 오냐. 그냥 저 설명을 해가면서 들으니까. 근데 긴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4개, 5개 댕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경험 오신 분들은 위에만 필요 없는 거만 좀 해주고, 이게 긴 거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 열매를 달지 않는 거 이런 곳은 싹 제거를 해주고 윗부분은 그래 좀 남겨놓는 방법으로. 저도 처음에 복숭아 배울 때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벌써 20년 됐네요. 복숭아만 하시죠? 복숭아의 달인이신. 달인이기보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네요.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 안 하고 내 자식들 커간다는 생각만 하지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만 19년 됐네. 만 19년. 2004년도부터 졌거든요. 처음 정례를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저같이 뭐 4개, 5개 남겨놓지 마시고 위쪽에 필요 없는 거, 복숭아는 위쪽으로 안 닿기 때문에 위쪽에 필요 없는 건 제거를 해주시고 조금 좀 많이 한 뭐 10개, 뭐 5개에서 10개 그 정도. 사실 이 중간 부분 밑으로는 열매를 안 닿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건 다 제거를 해주시고 중간 부분 딱 이 부분에 휘어지는 부분 이렇게 조그마한 거 꽃단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뭐 농가들이 부를 때는 짧은 거 꽃단지 이런 부분은 앞쪽에다가 젤로 앞쪽에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남겨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꽃단지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또 이것도 잎눈이 없기 때문에 끝처리가 잎눈이 있어요. 꽃단지는 간혹 몸쪽에 있긴 있는데 거의 없거든요. 끝에 잎눈, 삐쪽에 잎눈 하나, 2개 정도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잎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봤는데도 잎눈이 위에만 이 끝부분만 있지 밑에는 없어요. 꽃눈과 꽃눈 사이 잎눈이 없어요. 이건 이 몸통에서 결과적으로 멀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하나 있죠. 가깝게. 하나, 둘 따내면 이쪽인 거. 이런 게 내년도 결과지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잎눈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잎눈이. 이 조그마한 것에. 이 하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몸에서 멀어지는 거죠.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적과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좀 벌고 또 일손도 좀 적어지고. 이때 잘해놔야 네. 적과할 때 손이 많이 안 가. 그렇죠. 그냥 실질적으로 냉해 입을까 싶어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거든요. 여유로 좀 남겨놓고. 좀 저도 뭐 좀 한 이 정도 가지 같으면 한 10개 정도 남겨놔야 되는데 복걸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거든요. 농사의 정석이 이렇게 막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고 처음에 밑에 필요 없는 부분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꽃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적구할 때 해주고 이 순서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좀 많이 밀어요. 정리를. 왜 그러느냐? 아직까지 냉해 피해는 안 봤거든요. 나무 죽은 적이 있었어도 동해로 인해서 나무는 죽은 적이 있었어도 꽃으로 가지고 냉해 피해 받은 적은 한 번 있었나? 한 번?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게 된 거죠. 사실 인건비 아끼려고 정리를 많이 하는, 과감하게 좀 하는 거예요. 꽃으로 섞는 것과 과일로 섞는 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냥 훑어버리잖아요. 그럼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야 돼요. 꽃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톡톡톡 떼야 되거든요. 예. 올해도 정리 다 못해요. 아주머니들이 또 다른 데로 또 간대. 내일부터. 그럼 또 혼자 해야지 뭐. 또 나무 또 꽃필 때 오고. 하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주머니들이 또 일하신 분들이 사과를 또 하러 가요. 사과를. 와서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꽃단지 과일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잎눈이 멀어져. 잎눈이 멀어져. 몸에서 잎눈이 멀어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운 좋으면 가까이에 눈 하나씩 있는데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면 걔는 계속 키워요? 그냥? 내년도 가서 이제 상황 상황 봐서 이제 잎눈 나온 거 보고 결과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고 그때 전지를 하는 거죠. 갈 거는 이제 예. 키워보고. 예. 잎눈이 좀 많이 있어야 좋은데 하여튼 이 과일 끝내줍니다. 엄청 크고 소비자한테 인정받은 거죠. 소비자가 맛있다고 하면 그 검증된 거잖아요.